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저는 지금 소카에 캐스퍼를 타고 있어요. 소카에 있는 캐스퍼는 지금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왔죠. 근데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캐스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형이 된 페이스리프트 전 캐스퍼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구형이 된 만큼 캐스퍼가 어땠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퍼는 경차 중에서 SUV로 나왔죠. 그래서 스펙은 1.0L 3기통 엔진에 4단 기어를 썼으니까 모닝과 거의 동일한 스펙이에요. 근데 이거 달려보면서 느꼈는데 기어비가 조금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모닝을 탔을 때 120km에서 3400rpm, 3300rpm 정도 나왔는데, 이거 아까 타보니까 100km에서 3000rpm 정도 나오는 걸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120km에서는 3600rpm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닝보다 약간 더 높은 회전수를 쓰고, 그것을 토대로 계산해봤을 때 기어비가 조금 더 타이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 빼고는 여러 가지 있어서 모닝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의 고속도로 연비는 떨어질 수 있겠죠. 캐스퍼는 귀엽게 생긴 외모로 또 경차이고 하다 보니까 운전에 크게 좀 자신이 없는 약간의 초보자와 귀여운 외모로 젊은 여성들을 많이 공략한 것 같아요. 다 이 차종을 좋아하진 않겠지만 제 주변에 보면 차를 관심 있어하는 젊은 여성분들을 많이 몇몇 볼 수 있었고요. 파워트레인은 소카에서 나오는 거는 1.0L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100만원 정도 추가하면 터보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도 힘이지만 앞에 그릴에 흡입 구멍이 좀 달라지거든요, 터보 모델은. 그래서 생긴 거 봤을 때도 터보가 있어야지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터보가 좀 더 좋다는 게 외관으로도 티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소카에 있는 건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그릴에 구멍이 따로 없어서 약간 밋밋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도 2천만원 이하로 이 경차를 살 수 있는데, 무슨 경차가 2천만원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옵션이 좋은 국산차답게 요금 1,05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차니까 고속도로 통행료가 반값인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래서 여러가지 예전에 기준으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좋은 옵션들이 많다는 거는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운전석에는 여기 보면 열선과 함께 통풍 시트도 있고요. 물론 조수석에는 안 된다는 게 아쉽지만요. 그리고 핸들 열선도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밖이 추운 겨울 날씨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밖에 온도가 영상 7도 정도로, 7도 정도면 꽤나 따뜻하지만 밤에는 아직 쌀쌀한 날씨인데, 이럴 때 굉장히 냉골이 된 차에서 처음 엔진 시동을 켜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럴 때 핸들 열선을 켜주면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핸들 열선 옵션을 본 거는 옛날에 한 20년 정도 전에 자동차 리뷰 영상을 보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SL500 하드탑 컨버터블 모델이죠. 그래서 그거는 뚜껑이 열리니까 추울 때 따뜻하게 타라고 핸들 열선이 옵션으로 있다는 거를 처음 봤는데, 이제는 이렇게 2천만원도 안 하는 작은 경차에서도 핸들 열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 열선도 있고, 실내는 모닝과 그냥 경차로서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래도 내비게이션 애플 카플레이도 쓸 수 있고, 저쪽에 가장 좋은 게 이렇게 글로우박스 위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보조 배터리를 넣고 충전을 하고 있는데, 저런 공간이 있다는 게 캐스퍼의 실내 구성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실내 공간이 작은 경차인 만큼 수납 공간에 있어서 아쉬움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저런 거 하나하나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역시 경차다 보니까 도심에서 달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00km 정도에서는 분명히 소음이 꽤 있습니다. 그 옆 사람과 그래도 가깝긴 하지만 약간의 목소리를 높여야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인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인 것 같긴 해요. 자, 지금 보면 98km, 97km 정도에서 3000rpm을 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닝보다는 약간 그 회전수를 더 쓰는 타이트한 기어비를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퍼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게 정말 경차에 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선택지를 줬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오토홀드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자동 정차와 재출발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정차를 시속 10km 이하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풀려서 정지는 스스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쓰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약간 보조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과격하게 밟고 과격하게 브레이크로 제동하는 거가 느껴지긴 하네요. 그 아래쪽 보면 왼쪽에 족동식으로 된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거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캐스퍼의 단점으로 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왼쪽에 무릎 닿는 부분이 가까워가지고 이게 덩치가 큰 사람은 닿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 쓰이는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분명히 덩치가 큰 사람은 한번 시승해보고 불편한지 않은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봉은 이렇게 이쪽에 가운데 있는데 수동 기어가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저쪽에 저렇게 구성을 해서 일자로 움직이는 방식이고요. D 밑에 L만 있어서 수동으로 3, 2, 1단을 다 세세하게 조절할 수는 없고 그냥 L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레이만 해도 옆으로 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수 있고, 모닝은 3, 2, 1 다 있는데 이렇게 세세한 수동 변속하는 거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차를 운전하는 소비자의 성향상 운전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운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다른 이게 나쁜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비는 지금 고속도로 위주로 운전하다 보니까 27km 동안에 거의 리터당 18km에 가까운 연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소음이라든가 그런 거는 크게 소음은 조금 있지만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폭이 좁은 타이어를 쓰다 보니까 노면을 타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적당한 정도의 안정성은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주행의 한계가 낮은 차들이 좀 더 거치게 몰았을 때 약간씩 미끄러지는 것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도 약간의 한계를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편하게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데는 또 나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단종된 페이스리프트 전 캐스퍼다 보니까 옵션 고르기도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 원하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신형 페이스리프트 이후의 캐스퍼로 옵션 고르는 컨텐츠를 이거는 영상보다는 블로그가 좀 더 적당하겠죠? 블로그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원하시면 영상으로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스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첫 차를 타는 느낌에 대해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EV9을 한번 타봤었는데 기아에서 나온 엄청 큰 3열 대형 SUV 있잖아요. 전기로 가는 그거 전기인 거는 전기인 거고 진짜 크기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차하는데도 좌우로 너무 꽉 차가지고 주차하기도 조금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게 차가 엄청 크고 하다 보니까 시야가 조금 나쁜 편인데, 앞유리도 약간 좁은 편이고요.
근데 소카에 있는 EV9은 서라운드 카메라 옵션이 선택되지가 않아가지고 후방 카메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주차장에서 타이트한 코너를 도로 나갈 때 이거 뒷바퀴 연석 밟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그 주의를 해서 운전을 해야 됐었고요. 물론 뭐 당연히 뭐 연석 밟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큰 차를 탈 때는 서라운드 카메라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거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경차 캐스퍼 같은 경우는 뭐 후방 카메라만 있어도 충분히 아무리 초보라도 운전 편하게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초보자는 그 운전을 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차는 지금 없지만요. 그래서 캐스퍼가 경차고 하긴 하지만 요즘 경차는 엄청 고속도로에서 약간 시끄럽다는 것만 빼고는 진짜 탈만하니까 뭐 제가 차를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차를 가지고 운전해보는 재미를 빨리 느껴보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추천드립니다. 또 나이를 너무 먹어서 뭐 40살이 넘어가고 그러면 뭐 캐스퍼는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30대까지는 괜찮으니 빠른 시일 내에 캐스퍼를 아니면 뭐 모닝이나 레이 같은 다른 경차도 좋으니까요. 무슨 차든 한번 운전해서 오너 드라이버가 되는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를 갖게 되면 뭐 주차비라든가 각종 유지비 뭐 그런 것도 신경 쓸 것이 많아지고 그렇긴 하지만 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나만의 작은 노래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운전하면서 그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 굉장히 좋으니까요.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 밑에 브레이크 구동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위에 들어왔다는 게 이게 내수형차는 게 티가 나는 거죠. 이게 트렁크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가 있으면 미국 수출이 안 되는데 내수형이니까 상관없는 거죠. 트렁크는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이게 옵션으로 17인치였나? 네 맞네. 20545 17인치 휠을 끼고 있고 앞에도 똑같겠죠. 20545 17인치 그리고 여기에 공기 흡입구가 없다는 게 터보와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경차를 타는 것의 불편함 같은 걸 좀 언급 안 한 것 같은데 흔히 경차 타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뭐 더 공격적이고 빵빵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운전 베테랑이라서 이런 걸 좀 걱정 안 해서 몰랐었는데 뭐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초록불 바뀌었는데 빨리 출발 안 하면 뒤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대한다든가 그런 뭐 없진 않죠. 근데 뭐 운전을 좀 잘하게 된다면 그래서 교통 흐름에 잘 맞추고 남들한테 별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공격을 받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 걱정을 내가 운전을 더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그런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차 힘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더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운전 연수도 주변 사람들 몇 명 시켜줬었는데 차가 힘이 없으면 더 밟으면 됩니다.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 차가 힘이 없는 경우는 안 밟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아무리 뭐 모닝이나 이런 캐스퍼 같은 경차라도 3000rpm 넘어가고 하면 그렇게 힘이 부족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차는 지금 실시간으로 내가 몇 마력 쓰고 있는지 볼 일이 없는데 혹시 BMW를 타게 되면 그거는 실시간으로 토크랑 마력 이거를 뭐 마력 단위 아니지만 킬로와트 단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 잘 봐도 100마력 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그 고속도로에서 법정 속도를 넘겨서 초고속 질주하지 않는 한 그렇게 토크는 좀 높게 쓸 수 있어도 마력을 그렇게 높게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통 흐름만 잘 지키고 조금만 더 밟아서
밟다 보면 힘이 부족한 거를 느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주변 별로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캐스퍼의 주행 느낌과 아무리 경차라도 오너 드라이버가 된 것 어떤 경험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디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